진짜 고수들만 아는 투자 영업 비밀, 박병주의 주력 상품에서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요즘 말씀해주신 종목들이 족족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시간을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종목도 또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오늘 또 이제 시장이 가장 핫하게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이 굉장히 치켜 세우고 있는 하워드 막스라는 부분이 그분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2025년은 좋은 시장이 될 것이다.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도 끝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황으로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를 진단하기 전에 네. 저희가 오늘 장에서도 복귀해 볼 만한 최근 시황 포인트 뭐가 있었어요, 이사님? 자, 오늘은 지금 시장 가장 핫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가 그 부분을 들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그 신문 내용을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행간의 의미도 일가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10%를 때리자 그 다음에 중국도 8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보복 관세가 4일부터 시작되는 반면에 중국은 10일부터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날짜가 6일 사이에 날짜 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협상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시진핑 국가주석과 24시간 이내에 전화를 할 것이다. 참 대단한 분이시죠. 자, 그렇다면 전화해가지고 우리는 잘해보겠다 그런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가장 국경으로 근접해 있는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도 25% 관세를 때린다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관세를 미룬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그 부분 요구사항에 대해서 거의 한 70% 정도는 응해줬습니다. 대단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간의 의미를 읽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기싸움 안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이 투자 리스크들, 포인트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샘 알트만 회장,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어제 우리나라 방한했더니 공항 사람들이, 기자들이 너무 질문하니까 당황할 정도였는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그리고 이재용 회장, 이 세 분들이 회동을 한답니다. 제가 준비된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사진 보시죠. 네, 사진이 나왔는데 네. 신삼국지인가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일본이잖아요. 네. 중간에 있는 분은 국적이 어디죠? 한국이죠. 한국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국적이 어딘가요?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신삼국지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자, 이분들이 왜 모였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손정희 회장이랑 울트마 회장 바쁘실 텐데 한국에서 만난 목적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분초와 굉장히 다투는 바쁘신 분들인데 네. 더군다나 한국에서 이분들이 만나 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무슨 다 이익 계산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한번 그분들의 한번 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항소심에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데 이재용 회장 같은 삼성이 요새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어요. 지금 AI 반도체 칩인 HBM3 부분에서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제 4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잘 만든다는 것을 누가 인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지금 샘 알트만 이분하고 손정희 회장이 자기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단상에 세우셔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스타게이트 5천억 달러를 투자해주라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필요한 게 뭘까요? AI를 구동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거기 AI를 구동해서 AI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거는 샘 알트만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반도체 하드웨어 칩이 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누가 될까요? 바로 손정희 회장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목적이 또 있어요. 앞으로 삼성전자 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한국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명이 되겠죠. 그 폰에 샘 알트만의 그 오픈의 AI를 구동시킨다면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다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샘 올트만 회장의 오픈 AI와 지금 협력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도 있고 SK랑 크래프톤 대표도 어제 만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제 또 카카오와의 동맹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기업들 안에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꼽으라면 어딜까요? 일단은 그 동맹이란 말은 쉽게 쓰지 않거든요. 피를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하고 동맹을 했어요. 그렇다면 카카오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저희가 어제 그 시간에 카카오를 저희가 이제 공약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좀 밀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이고 카카오를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카카오를 유독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카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미국 팔란티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4배 가까이 올랐는데 어제도 24% 정도 또다시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 이슈 정리해 주세요, 이사님. 자, 팔란티어는 참 대단한 기업인데 어제만 하더라도 24% 올랐던 것은 이번에 중국의 딥시크 R1 충격을 이 회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대부분 기업들은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 보니까 AI 기업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실적을 적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4분기 때 매출액이 36%나 증가를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그 45% 증가해가지고 3억 7,250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분기당 6천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한 2조 이상을 번다는 건데 우리나라 네이버보다는 조금 약간 더 벌지만 근데 이 회사의 지금 주가의 가치가 퍼가 제가 알기로는 100배가 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한 3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이제 팔란티어의 주가의 급등은 우리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지금 투자가들은 꼭 그 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투자가들이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올해 지금 현재는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팔란티어가 자기 순이익의 100배가 거래되고 있는데 국내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 퍼가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블랙록이라는 거대한 그 투자 그룹이 네이버를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미국의 뱅가드하고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가인데 네이버를 거의 매일같이 이제 쓸어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그러면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팔란티어도 좋지만 우리나라 기업도 보면은 그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아마 1,300원대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네, 이렇게 팔란티어의 뒤를 이을 카카오와 네이버, 어제 카카오를 탑픽 기업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네이버도 이제 요즘 나날이 외국인이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는 종목인데 이 두 기업도 또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월 3일 저희 코너 첫날에 매수해봤던 진양산업이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9.1%를 기록했습니다. 이 당일의 목표가 바로 터치한 기업인데 어제는 살짝 쉬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뭐 테마주로도 오른 게 있지만 그래도 실적 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눌릴 때 좀 더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그래프를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제 눌림목이 나왔어요. 제가 준비한 그래프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여기가 거래가 터진 부분이거든요. 대량 거래 터진
터졌는데 요런 캔들을 뭐라고 하냐면 피내침, 쉽게 말해서 벼락을 맞았다. 약간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요 윗골이 요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원래 저항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돌파를 한 거죠. 돌파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약간 왜 음봉으로 밀렸느냐? 그거는 제가 이렇게 당겨 보시면 저기 왼쪽에 있는 3년 전에 있는 매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지만 요거를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미 여기 앞에 있는 짧게 있는 직전 고점을 돌파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가 도지가 나온 거는 여기서 살짝 눌렀다 가겠다는 저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진양산업은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포인트가 그래프가 좋고 두 번째는 실적이 좋다는 거, 그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계속 시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눌림목 주고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13,000원을 향해서 이제는 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양산업 2차 목표가 13,000원 선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살펴본 여러 이슈와 이 섹터들 안에서 매니저 이사님의 주력 상품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YG 엔터테인먼트도 사실 너무 잘 가서 오늘 네. 종목도 굉장히 궁금한데 첫 번째 주력 상품 어디예요, 이사님? 자, 첫 번째 주력 상품은 이제 KH 바텍입니다. KH 바텍. 자, 그 종목 보겠습니다. 그러면 KH 바텍 이 종목의 포인트는, KH 바텍의 포인트는 이 종목은 일단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을 보시면은 3,500억,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한국 증시가 2024년 특히 7월 달부터는 앙골라보다도 콩고 공화국보다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2025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라는 그분도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KH 바텍처럼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위치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두면 좋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외장 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말이잖아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춰주시면 외장 힌지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폴더블 포인인데 여기 접이 있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외장 힌지. 여기 접다 보면은 잘 접히도록 하는 외장 힌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그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저는 이제 폴더블 폰 3인데 4부터는 안 좋았어요, 판매가. 근데 이제 올해 나온 이 폰 같은 경우는 AI 기능을 넣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회사 실적도 요걸 기반으로 해서 더 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요즘에 가장 중요한 로봇 핫한 종목이 뭡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베트남의 하노이 공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협업을 한다.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좋은데 신성장 동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사님도 갖고 계신 이 폴더블 폰의 산업이 성장하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KH 바텍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종목의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이런 종목은 사두고 놔두면 좋지 않을까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럴만 하죠. 오, 네, 이게 지금 그렇네요. 파동이 여기 ABC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 파동은 ABC 바닥이잖아요. 네. 완전 바닥이죠. 더군다나 실적도 좋고 성장 종목도 좋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가격 전략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가격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이 가격에 약간 늦추는 가격이죠.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지금 9,700원에서 9,750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여기 꼬리를 돌파하는 그 지점 1,5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꼬리를 돌파했을 때 2차 목표가는 11,2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2차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아주 바닥권에 있는 기업 KH 바텍 목표가 1,500원까지 설정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살펴봤던 이슈들이 AI 쪽이 위주였는데, 그러면 두 번째 주력 상품은 AI 쪽에서 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AI 관련된 연결을 계속 봐야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AI 시대 같은 경우는 뉴스가 종목 주가로 연결되는 거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해당되는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 약간 소금 냄새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솔트란 말은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솔트락스라는 회사인데,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이 솔트라는 말을 넣었을까? 제가 준비한 그 회사 포인트를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회사는요, AI 검색 엔진, 여러분들도 한번 그 9번하는 것을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저도 검색을 하고 있는데, 특히 리서치를 할 때, 저희 아들도 많이 리서치를 합니다. 학교 숙제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습니다. 써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분을, 법인을 원대 구보가 그 미국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구동을 되고요. 솔트룩스가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카카오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파이디 디지털 헬스케어, 카카오가 지분을 50%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여기하고 의료용 AI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팔란티어처럼 돈을 벌어야 되죠. 팔란티어가 잘간 이유가 AI를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도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의 원년 기회로 삼고 있다. 주가라는 건 보통 이렇게 흑자 전환 됐을 때 주가가 가장 관심이 많이 올라갑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연말에 37,000원대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올해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그 이유는 작년에 4분기부터 흑자 전환된 다음에 주가가 많이 갔는데, 솔트룩스도 올해 흑자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것에 반영돼서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이렇게 들어보니까 메리트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고 설정해 보면 좋아요? 자, 그러면 솔트룩스에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보면은, 자,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직전 거래량을 돌파를 하면서 갔는데 2번 연속으로 음봉이 맞았어요. 왜 나왔을까, 이게? 어제 카카오가 빠졌거든요. 카카오가 빠지면서, 나도 그럼 빠져야 되겠지. 같이 빠졌거든요. 제가 알고 봤더니 여기가 매집 운봉이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으로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27,700원에서 28,300원 매수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1차 목표가는 여기 윗꼬리 근처 지점인 33,300원, 그리고 이제 윗꼬리를 돌파했을 때 32,500원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2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많은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뵐 수 있을까요? 네. 제가 MBN 골드에서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전달 못 했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장중에 여러분들이 MBN 골드 박병주 밴드, 거기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MBN 골드 박병주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타치에서 들어오시면은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장중에 구체적인 서비스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주력 상품들 궁금하시다면 박병주 이사님의 MBN 골드 박병주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더 주력 상품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